안녕하세요, 프리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월 마지막 주 성동구, 마포구, 종로구, 동대문구, 송파구 관심아파트 시세정리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매주 하는 시세 트래킹 가격을 선정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임장과 현장 임장에서 얻은 정보로 기본적인 입지 분석을 합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부동산에서 검색할 때 아파트 방향 옵션을 추가합니다. 남향, 남동향, 남서향만 필터링합니다. 전세가를 고를 때는 가격 최저가로 1층 매물을 포함시킵니다. 매매가의 경우는 현장 임장 이후 단지 내 추가 입지 요소로 중층, 입구동, 평지 등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수적인 매매가 전세가 갭을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은 성동구입니다. 성동구 내에서도 하왕십리동, 옥수동, 행당동입니다. 하왕십리동에선 왕십리 센트라스와 텐지 1단지입니다. 2호선 상왕십리역 초역세권인 왕십리 센트러스 59 타입 전세가격은 5억 7천, 매매가격은 12억 5천입니다. 2월 14일 59 타입 매매거래가 한 건 등록되었습니다. 130동 12층 매물로 거래가격은 11억입니다. 같은 아파트 84 타입 전세가격은 6억 3,370, 매매가격은 15억 9천입니다. 맞은편에 위치한 텐지 1단지입니다. 텐지 1단지 59 타입 전세가격은 5억 9천, 매매가격은 14억입니다. 같은 아파트 84 타입 전세가격은 7억, 매매가격은 13억 5천입니다. 지난주 84 타입의 한 건의 매매 거래 외에 등록된 거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지역인 옥수동에선 이편한 세상 옥수파크힐즈와 옥수삼성입니다. 이편한 세상 옥수파크힐즈 59 타입 전세가격은 6억 3천, 매매가격은 14억입니다. 이번 주 59 타입의 3건의 매매 거래가 등록되었습니다. 107동, 110동, 122동 매물로 최저 거래 가격은 12억 7,500입니다. 3호선 옥수역 근처 옥수삼성 84 타입 전세 가격은 5억 6천, 매매 가격은 13억 5천입니다. 다음은 행당동에서 행당대림과 행당한진타운입니다. 5호선 행당역 초역세권과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로 기억나는 행당대림 84 타입 전세 가격은 5억, 매매 가격은 13억입니다. 오랜만에 행당대림 84 타입의 한 건의 매매 거래가 등록되었습니다. 108동 14층 매물로 거래 가격은 10억 8,500입니다. 맞은편에 위치하고 롯데마트를 품고 있는 행당 한진타운 84 타입 전세 가격은 5억 5천, 매매 가격은 12억입니다. 지난주 84 타입의 한 건의 매매 거래 외에 등록된 매매 거래는 없습니다. 성동구 시세 정리입니다. 이번 주 추가로 등록된 매매 거래는 총 5건입니다. 행당대림 84 타입이 10억 8,500, 행당 한진타운 84 타입과 텐지 1단지 84 타입은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왕십리 센트러스 59 타입이 11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편한 세상 옥수파크힐즈 59 타입에 3건의 거래가 등록되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등록된 거래는 13억 2,500입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옥수삼성 84 타입의 매물 변동이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내에서도 아현동, 공덕동, 대흥동입니다. 아현동, 공덕동, 대흥동에선 신촌 그랑자이, 레미안 공덕 5차, 마레프, 레미안 공덕 3차, 그리고 공덕 삼성입니다. 2호선 이대역 초역세권인 신촌 그랑자이 59 타입 전세 가격은 7억, 매매 가격은 12억 7천입니다. 공덕동에 위치한 레미안 공덕 5차 59 타입 전세 가격은 5억 5천, 매매 가격은 12억입니다. 지난주 84 타입의 한 건의 매매 거래 외에 등록된 거래는 없습니다. 같은 아파트 84 타입 전세 가격은 6억 5천, 매매 가격은 15억입니다. 마포구의 대표 단지인 마레프 59 타입 전세 가격은 5억 5천, 매매 가격은 12억 9천입니다. 지난주 59 타입의 한 건의 매매 거래 외에 등록된 매매 거래는 없습니다. 공덕동에서 평지에 위치한 레미안 공덕 3차 84 타입 전세 가격은 6억 8천, 매매 가격은 15억입니다. 2월 4일 84 타입 매매 거래가 한 건 등록되었습니다. 301동 10층 매물로 거래 가격은 13억 9천입니다. 공덕역 초역세권인 공덕 삼성 84 타입 전세 가격은 5억 7천, 매매 가격은 14억입니다.
마포구 시세 정리입니다. 이번 주 추가로 등록된 매매 거래는 한 건입니다. 마레프 59 타입과 공덕 레미안 5차 59 타입은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공덕 레미안 3차 84 타입이 13억 9천에 거래되었습니다. 전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마포구 전세가는 한 달간 약간의 조정 외에 변화가 따로 없는데요. 보합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중입니다. 세 번째는 동대문구입니다. 동대문구 내에서 전동동과 답심리동입니다. 전동동 답심리동에선 레미안 크래시티, 레미안 미드카운티, 레미안 위브를 알아보았습니다. 청량리역에서 가까운 레미안 크래시티 84 타입 전세 가격은 5억 4천, 매매 가격은 12억 4천입니다. 이번 주 84 타입 매매 거래가 2건 등록되었습니다. 107동, 108동 매물로 각각 11억 8천5백, 10억 9천입니다. 레미안 미드카운티 84 타입 전세 가격은 6억 2천, 매매 가격은 11억 5천입니다. 5호선 답심리역에서 가까운 레미안 위브 84 타입 전세 가격은 5억 5천, 매매 가격은 11억 2천입니다. 레미안 위브 84 타입 한 건은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입니다. 종로구 내에서도 평동입니다. 평동에선 경기궁자이 3단지를 알아봤습니다. 5호선 서대문역에서 가까운 경기궁자이 3단지 59 타입 전세 가격은 6억 9천5백, 매매 가격은 15억 5천입니다. 동대문구 종로구 시세 정리입니다. 이번 주 추가로 등록된 매매 거래는 2건입니다. 동대문구 레미안 크래시티 84 타입이 11억 8천5백과 10억 9천에 거래되었습니다. 레미안 위브 84 타입은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동대문구와 종로구 전세의 경우에는 레미안 위브 전세가가 다시 5억 5천대로 하락한 점과 근처 레미안 미드카운티 전세가가 상승한 것이 특이사항입니다. 또한 경기궁자의 3단지는 저축 매물이 신규로 등록되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지역은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내에서 잠실동과 신촌동입니다. 잠실동에선 잠실 엘스, 잠실 레이크 팰리스를 알아봤습니다. 2호선 잠실 세내역 초역세권인 잠실 엘스 59 타입 전세 가격은 6억 8천, 매매 가격은 16억 5천입니다. 잠실 엘스 59 타입 2건은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조용한 단지로 기억나는 레이크 팰리스 59 타입 전세 가격은 7억, 매매 가격은 15억 5천입니다. 레이크 팰리스 59 타입은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다음은 신촌동에 위치한 잠실 파크리오입니다. 2호선 잠실나루역 초역세권인 잠실 파크리오 59 타입 전세 가격은 6억 8천, 매매 가격은 15억입니다. 송파구 시세 정리입니다. 이번 주 추가로 등록된 매매 거래는 없습니다. 잠실 엘스와 레이크 팰리스 59 타입은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전세 특이사항으로는 잠실 엘스와 파크리오 전세가가 6억 8천으로 올랐습니다. 지난주 송파구 관심단지 거래량 매수 문의 증가로 매매가가 증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매매가와 함께 전세가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 주간 매매 거래를 요약하면 관심 지역에 8건의 매매 거래가 새로 등록되었습니다. 성동구에 5건, 마포구에 1건, 동대문구에 2건입니다. 다음은 관심지역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화율입니다. 1월 16일과 2월 20일 매매가격 지수 비교입니다. 전국과 서울 대비 비교했을 때 강북 평균과 성동구 매매가 하락률이 눈에 띕니다. 강북에 위치한 4개 관심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종로구는 마이너스 1.12%, 성동구는 마이너스 2.38%, 동대문구는 마이너스 1.72%,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포구는 마이너스 1.36%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강남 평균과 송파구입니다. 송파구는 전체적으로 강남 평균 이하의 하락률을 보여줍니다. 동일기간 KB부동산에 등록된 관심지역 월간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변화율입니다. 앞서서 본 매매가와 비교했을 때 전세가 하락폭은 더욱 가파른데요. 전국과 서울 대비 송파구와 강남 평균이 눈에 띕니다. 강북에 위치한 4개 관심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종로구는 마이너스 2.42%, 성동구는 마이너스 2.9%, 동대문구는 마이너스 2.79%,
마지막으로 마포구는 마이너스 2.65%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강남 평균가 송파구입니다. 앞서서 한 주간 송파구 시세 정리 때 송파구 전세가가 증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까지 한 달간 변화로 보면 송파구와 강남 전세가 하락률은 3%가 넘습니다. 앞서서 한 달간 매매가와 전세가 변화에 이어 관심단지 월간 매매가 추이입니다. 다음은 마포구입니다. 동대문구와 종로구입니다. 마지막은 송파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동구 관심단지 월간 전세가 추이입니다. 앞선 성동구 월간 전세가격 지수 변화율과는 달리 성동구 관심단지 전세가는 12월 이후부터 조금씩 상승하는 추이를 보입니다. 다음은 마포구 전세가 추이입니다. 동대문구와 종로구입니다. 마지막은 송파구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다루려고 준비한 입지 요소인 직주 근접은 영상이 길어진 것을 고려하여 자체 영상으로 목요일에 업로드하겠습니다. 한 주간 5개구 18개 단지의 시세 변화와 한 달간 매매가와 전세가 추이를 확인했는데요. 확실히 요즘 시세 트래킹하면서 느끼는 건 1, 2월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매주 신규로 등록된 거래들이 많아졌고 거기에 맞춰 매매가도 상승했죠. 또한 지난주 한 주간 서울 출장을 다녀오면서 부동산을 방문했을 때도 뉴스에서 보여주는 부동산 분위기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매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고 부동산 소장님께 물어봐도 작년과는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실제로 급매물도 많이 사라져 남은 급매물권은 대부분 단지 내에서 입지가 떨어지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시장 변화가 일각에선 일산 부동산 대책 이후 일시적 증가인 데드캣 바운스라 주장하는 의견도 많은데요. 저도 현재 급매물이 소화되고 호가가 상승했다는 점엔 충분히 동의하지만 시장 대세가 완전히 돌아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균 대비 낮은 거래량과 높아진 호가에 매수세가 크게 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으로 오늘의 주제 6월 마지막 주 성동구, 마포구, 종로구, 동대문구, 송파구 관심아파트 시세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